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희한한 인연들이 있지요. 분명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없다 싶을 정도로 죽고 못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니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 화상을 만났나 하다가도 막상 헤어지려니 발길이 안 떨어져 결국 오늘까지 참고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남편만이 아니죠. 자식 문제나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찬잔 마시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이 언제 나를 배신할까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 많은 분들이 느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의 성격 탓이나 운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주 명리학에는 합이라는 끌어당김과 형이라는 깎아내리는 칼날이 동시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인간관계가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먼저 사화와 신금, 즉 뱀과 원숭이의 만남을 살펴보지요. 명리학에서는 이를 사신합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둘이 만나면 합을 해서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곧바로 사신형이라는 무서운 벌을 주는 관계로 돌변한다는 점인데요. 즉, 처음에는 서로의 매력에 흠뻑 빠져 번개처럼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사화의 뜨거운 열정과 신금의 단단한 결단력이 만나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사화 속에는 뜨거운 불이 들어있고 신금 속에는 차가운 물과 단단한 쇠가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하며 합을 하지만 속에서는 불이 쇠를 녹이고 물이 불을 끄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선합후형이라고 하지요. 먼저 합치고 나중에 형벌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신합이 있는 분들은 연애할 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아도 결혼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서로를 고치려 하거나 잔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미운 이유,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 다음은 자수와 축토, 즉 쥐와 소의 만남이죠. 이 둘은 육합 중에서 가장 끈끈하다고 알려진 자축합을 이룹니다. 얼핏 보면 성실한 소가 영리한 쥐를 품어주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관계에도 반전은 숨어 있습니다. 축토라는 흙은 마른 흙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갯벌 같은 진흙이지요. 여기에 자수라는 맑은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맑게 흐르지 못하고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이걸 토국수라고 말하는데요. 건강적으로는 아프거나 수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부가 조용히 지내는 것 같고 친구끼리 의리가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꽉 묶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정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답답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큰 사고는 안 치는데 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답답할까? 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바로 이 자축합의 끈적끈적한 에너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적용의 우선순위이죠. 사주의 합과 형이 같이 있으면 왜 항상 나쁜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에너지의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좋은 것부터 시작하지요. 합의 기운이 먼저 들어오니 처음엔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비즈니스 계약을 할 때도 이번엔 진짜 대박이다 라고 기대하고, 친구와 동업할 때도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고 본색이 드러나는 형의 단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하고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특히 사주에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이 형의 작용이 훨씬 더 날카롭게 나타나지요. 처음의 달콤함에 속아 나중의 쓴맛을 예상하지 못하면 결국 배신감이라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합에서 형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합과 형의 굴레에서 평생 고통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지요. 사주 명리학의 진정한 묘미는 운명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신합형이나 자축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 에너지를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는 대신 무언가를 조정하고 고치는 일에 써야 하지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취미를 갖거나 혹은 집안의 인테리어를 자주 바꾸는 식으로 그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약이지요. 너무 가까워져서 내 속을 다 보여주면 형의 칼날이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라는 옛말이 명리학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개운법인 셈이죠. 또한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법무나 의료, 세무처럼 칼을 휘두르거나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야에서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내 사주의 단점을 최고의 무기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인생의 기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주 속 합과 형의 비밀을 파헤쳐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셨을까요? 그동안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했다면 이제는 내 사주의 에너지가 이렇게 역동적이라서 그랬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틀린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운명의 지도를 가지고 태어난 귀한 분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마음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합처럼 화합하고 형의 칼날로 불운을 잘라내는 멋진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